자, 저희 통합 기능을 할 준비가 다 됐어요. 저희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통합하겠다라는 것도 문제에서 파악이 됐고, 표의 생김새도 파악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통합 기능을 실행만 하러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 결과를 볼 부분의 범위를 잡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요 조그마한 표의 결과를 볼 건데, 그 결과를 볼 표의 전체 부분을 범위로 잡아볼게요. 자, 요만큼이 범위 잡혀요. 품목부터 해서 결과를 볼 전체 범위를 잡아서 메뉴는 데이터 탭 메뉴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 도구라는 영역에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라는 영역에 보면 네 번째 통합이라는 메뉴가 바로 보이죠? 자, 요거를 누를게요. 자, 통합을 누르면 요런 창이 뜨는데,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함수부터 설정하는 거예요. 함수가 아까 문제에서 합계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함수는 합계죠. 안 바꿔도 돼요. 여기 합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참조 부분에, 이제 이 참조 부분에는 어느 부분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된다라는 범위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범위는 이제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서울부터 해도 되고 부산부터 해도 되는데, 이제 순서 서울 대리점 판매 현황에 품목부터 판매까지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품목부터 해서 판매까지 전체 범위 잡는 거예요. 자, 전체 범위 잡아서 오른쪽 아래에 추가 버튼 누릅니다. 추가 버튼. 자, 추가 버튼 누르니까 참조에 잡은 범위가 아래쪽 모든 참조 영역으로 쏙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참조에서 범위를 잡아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모든 참조 영역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실제 통합은 모든 참조 영역 안에 있는 내용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은 통합하겠다라고 범위가 추가가 됐고, 자, 이 상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부산도 품목부터 판매까지 전체가 통합 대상이 됩니다. 자, 전체를 범위 잡아서, 자, 요것도 추가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통합 대상에 두 가지 영역이 들어갔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합 대상이 돼야 되는 범위를 잡아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표의 생김새를 파악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들을 볼 텐데, 사용할 레이블이라는 옵션 있죠. 여기에 첫행 왼쪽 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첫행 왼쪽 열은 사실은 통합이면 거의 무조건 둘 다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행이 이 결과 화면에 얘네들이 첫 번째 행이죠. 자, 요거 기준 레이블로 품목별로 목표량, 판매량, 판매에 쓸 거죠. 그리고 왼쪽 열, 품목별로 할 거니까 왼쪽 열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 왼쪽 열 둘 다 체크입니다. 둘 다 체크해요. 그 다음에 옆에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이 옵션은 얘는 지금은 절대 체크를 못해요. 자, 요거는 저희 현재 이 문제는 통합 대상이 되는 표가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자, 요 두 개의 표도 같은 시트에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볼 표도 하나의 같은 워크시트 내에 있죠. 이렇게 통합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결과를 볼 데이터가 같은 시트 내에 있을 때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이 옵션은 절대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여기에 보면 참조 영역에 찾아보기라는 것이 있죠. 자, 이 찾아보기라는 것을 이용하면 다른 통합 문서 안에 있는 내용도 가지고 와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도 저희가 시트 추가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제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거는 현재 워크시트가 아닌 다른 워크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때 원본 데이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통합 대상이 되는 것들이 외부에 있을 때 걔네들이 바뀌게 되면 요 결과에도 반영해주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 원본 데이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워크시트 내에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거는 절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요거를 체크하는 옵션이 있으면 지문에 나올 거예요. 원본 데이터에 연결하세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요것도 연결되게 만드세요.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시트에 있는 거를 추가하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를 이제 추가해서 통합해야 될 때는 시트도 문제 만들 때 출제할 때 새로 만들어야 되고 통합 문서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 출제하기가 까다로워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와요. 웬만하면. 근데 뭐 나와도 사실 뭐 기능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같은 워크시트 내에 있는 것으로 통합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함수 설정했고 통합 대상이 되는 범위 잡아서 2개 범위 추가도 다 됐고 사용할 레이블 요거는 거의 대부분 체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눌러볼게요. 이제 확인 누르면 2개 표가 통합이 돼서 이제 아래쪽에 총 합이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냉장고의 목표량 85라는 거는 모든 서울과 부산의 모든 이 목표량들의 냉장고들의 이 목표량 얘네들의 총 합을 구했더니 85가 나오더라. 이렇게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결과로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도 이제 실제로 문제 읽고 파악하고 범위 잡아서 참조하고 푸는 데까지 뭐 한 넉넉 잡아 3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 자체가 더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이렇게만 나오면 성공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통합은 또 조금 더 추가되는 살짝 다른 유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 뒤에 기출 문제를 좀 넘겨볼게요. 자, 통합의 넘겨서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71페이지에 기출 01 시트 볼까요? 자, 기출 01 시트에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자, 요거는 이제 문제는 뭐 사실 거의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 이용해서 똑같죠? 김포공항 입국 현황 표와 부산공항 입국 현황 표에 대한 이제 표가 얘네 2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요 2개 표에 대한 국적별 평균 입국자 수래요. 자, 국적별 평균 입국자 수를 국적별 평균 입국자 수 표의 제2호부터 제2부까지 계산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함수는 뭐가 되냐면 평균이 되겠죠. 입국자 수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평균이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표의 생김새를 보는 거야. 자, 봤더니 지금 결과에 국적별 입국자 수 이렇게만 필요하죠. 근데 요 김포공항과 부산공항 입국 현황표는 생김새가 구분 국적 입국자 수 이렇게 되어져 있죠. 부산도 구분 국적 입국자 수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통합 대상에는 구분이라는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김포공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제 둘 다 구분이라는 데이터는 통합 대상에 필요 없는 데이터죠. 그러면 이때는 구분을 빼고 나중에 통합 대상에 국적과 입국자 수 요렇게만 대상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표의 생김새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결과를 볼 부분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표 전체 범위 잡아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영역에 있는 통합 누르면 일단 함수부터 설정할 텐데 아까 문제에서 평균 입국자 수다 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함수 부분에 펼쳐서 평균으로 선택해요. 자, 그 다음에 참조 부분에는 이제 김포공항부터 잡아볼게요. 이제 구분은 통합 대상이 아닌 거니까 빼버리고 국적부터 입국자 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해서 추가 버튼 누르셔야 돼요. 추가 버튼 눌러서 모든 참조 영역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부산공항 입국 현황표에 국적부터 입국자 수 전체를 잡아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통합 대상이 되는 2개 범위 아래쪽으로 쏙 다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사용할 레이블에 얘도 첫 번째 행 왼쪽 열 둘 다 사용 맞죠. 둘 다 체크인 거예요. 사실 통합은 요 사용할 레이블이 둘 다 체크일 수밖에 없어요.
자, 둘 다 체크하고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옵션 자체는 문제에서 언급도 안 되어져 있을 뿐더러 지금 같은 워크시트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체크를 못하는 옵션입니다. 그럼 이 상태 그대로 확인 누르면 완료예요. 그래서 지금 구분이라는 데이터가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얘를 뺐는데 만약에 표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자, 만약에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만약에 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지금 국적 구분 입국자 수, 국적 구분 입국자 수 이렇게 생겼다. 근데 결과는 국적하고 입국자 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는 구분이라는 데이터가 앞쪽에 있어서 빼고 잡을 수 있었죠. 그거는 앞이나 뒤에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빼고 잡아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중간에 있는 구분만 쏙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다 잡으면 돼요. 그냥 다 잡으면 어차피 이렇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끼어서 이렇게 이상한 게 좀 나온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만 못 빼요. 다 잡으시면 됩니다. 다 잡아도 나중에 저희가 이 결과 화면에 범위 잡아서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 왼쪽 열 체크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만 어차피 통합 대상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 없는 게 있을 때는 어차피 못 빼기 때문에 잡아버리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요 문제에서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체를 잡아버려도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게 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제 기출 02번 시트에. 자, 이제 기출 02 시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살짝 하나 더 지문이 추가된 경우인데 이제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기출 02 시트 문제는 똑같아요. 시작은 완전 똑같아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서울 지점 매출 현황표에 대한 주요 매장 명별 판매량의 합계를 합계죠. 이제 얘는 함수를 합계를 구하고 싶대요. 자, 함수 나왔고 그 다음에 주요 매장 명별 판매량이라는 것에 이제 합을 구하겠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 매출 현황표에다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끝이 아니라 지문이 하나 더 달려있죠. 그 지문을 보시면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과 코리아로 끝나는 매장이다. 요거의 매장의 판매량의 합계를 계산하래요. 그래서 요거는 매장 명별이라고 했는데 아까 주요 매장 명별이라고 했는데 요 저희 결과 화면을 볼 데이터 이렇게 주어진 거를 보면 매장명이 빠져있죠. 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장명 부분에 저희가 현대로 시작한다, 코리아로 끝난다 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만능 문자라는 것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 시작한다부터 해보면 요 매장명 비어있는 여기다가 저희가 작성해야 돼요. 매장명 밑에다가 현대로 시작이다 그러면 현대인 거예요. 현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대 뒤에 별표 처리하면 돼요. 자, 이 별표라는 이제 이 기호가 하는 역할이 만능 문자인데 이 뒤에 별표를 적어버리면 현대로 시작을 하고 뒤에 어떤 문자가 오든 이걸로 싹 다 대체를 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현대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코리아로 끝난다는 이제 밑에다가 코리아로 끝나야 되니까 앞에는 어떤 문자가 오든 다 상관없는데 뒤에가 코리아로 끝나야 돼요. 그럼 이때는 별표가 먼저 오고 코리아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대로 시작한다, 코리아로 끝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만능 문자 별표 이용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됐다. 그럼 이제 표의 생김새를 볼게요. 자, 주요 매장명별 판매량이 필요한데 매장명, 제품명, 판매량. 자, 요거는 통합 대상이 되는 표는 하나만 주어졌는데 중간에 제품명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중간에 필요 없는 게 끼어져 있어도 아까 여기는 못 빼니까 그냥 표 전체를 얘는 어쩔 수 없이 잡아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표도 다 됐고 파악도 다 됐으니까 결과를 볼 부분 전체를 잡아볼게요. 자, 결과를 볼 부분 전체 범위 잡아서 데이터 탭에 통합 띄우면, 자, 요거 함수가 아까 합계였죠. 함수가 합계니까 안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참조 부분에, 자, 참조 부분에 요 서울지점 매출 현황에 매장명부터 시작해서 판매량까지 전체가 얘는 잡히면 돼요. 중간에 제품명이 필요 없지만 저희는 이제 추가 버튼 누르면 여기에 사용할 레이블이 어차피 첫 행 왼쪽 열 체크를 할 거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확인 누르면 완료예요. 그래서 현대로 시작하는 것들 있죠. 보니까 현대잠실, 현대명동, 현대잠실, 현대성북 요 것들의 매장명의 요 판매량 이 수치들의 총합을 구했더니 155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됩니다. 그래서 통합은 요 세 문제가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틀은 똑같아요. 함수 지정해서 통합 대상 참조 잡아가지고 추가를 누른 다음에 옵션들 지정한다라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어도 잡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거, 어떤 단어로 끝나는 거, 이런 거 만들 때 별표 이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이제 아까 저희가 현대로 시작한다, 코리아로 끝난다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현대를 포함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현대를 시작한다, 코리아로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는 경우가 현대를 포함하는 이라는 매장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별표, 현대, 별표 이렇게 별표가 앞, 뒤로 달리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명이 현대로 시작한다면 아까 저희가 현대 별표, 그 다음에 코리아로 끝난다. 그래서 별표 코리아 했는데 별표가 앞 뒤로 오게 되면 이 현대라는 단어를 포함하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대상 자체는 그냥 표를 제대로 파악만 하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함수도 바로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합도 요 세 문제만 연습해봐도 충분합니다. 자, 요 목표값 찾기까지 바로 진도 나가고 연습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 목표값 찾기는 정말 간단해서 자, 요거까지 하고 요 조금 연습할 시간 드릴 테니까 174페이지 넘겨볼게요. 174페이지. 자, 174페이지에 섹션 15 이제 열어볼까요? 이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 이제 마지막 저희가 분석 작업에서 이제 마지막 기능이에요. 이 목표값 찾기는 아마 분석 작업들 중에서 제일 쉬운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값 찾기는 저희 아까 했던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있었죠. 이 시나리오라는 기능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목표값 찾기예요. 시나리오가 어떤 거였냐면 저희 변화되는 값들이 가상의 상황을 통해 이제 가상의 상황을 통해 그 값들이 변할 때 결과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예측해보는 게 시나리오였죠. 근데 이 목표값 찾기는 이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은 이제 시나리오랑 반대로 얘는 결과가 주어져요. 결과가 먼저 주어지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값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변화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고 싶을 때 쓰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변화되는 값이 주어지고 결과를 모를 때 쓰는 거고, 목표값 찾기는 결과는 알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바뀌어야 되는 값을 모를 때 쓰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목표값 찾기는 이제 국영수 3과목의 중간고사를 쳤을 때 그 3과목의 평균이 내가 80점이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에는 내 평균의 목표가 90점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는 90점이에요. 그래서 목표라는 90점은 있는데 이제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어를 못 친 거예요. 내가 국어를 기말고사 때 조금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어 점수를 내가 올려서 평균 90점에 도달하고 싶을 때 국어가 몇 점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구하는 게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표값 찾기는 그냥 유형이 하나예요. 유형이 완전 하나고 문제도 한 번도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 있는 문제 두 문제 나와져 있는데 이 두 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여기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 그리고 이자율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월 상환액을 계산한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월 상환액을 계산을 했는데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대출 상환 표에서 이제 월 상환액 이 2셀이 자, 이 2셀이 44,000원 적혀져 있죠. 자, 요 이 2셀이 2만원이 되고 싶대요. 자, 이 월 상환액이 현재는 44,000원인데 나는 2만원이 내 목표가 되는 거야. 자, 2만원이 되려면 상환 기간 연인 B3은 얼마가 되어야 하냐. 자, B3이 숫자 이제 2가 나와져 있죠. 2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현재는 이렇게 이런 정보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현재는 44,000원이 나왔는데 나의 목표는 2만원이 목표인 거예요. 자, 2만원에 도달하고 싶은데 그 중에 상한 기간 연 B3세 요 상한 기간이 바뀌어서 2만원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기간이 얼마로 바뀌어야 하냐 이거를 구하는 게 목표값 찾기 기능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읽고 나면 무조건 이제 변화되는 다시 계산돼야 되는 값이 월 상환액 이 2셀이 나중에 2만원으로 다시 계산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첫 번째로 사실은 요 앞에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사실 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사실 건너뛰어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표에서 뒤에서 이렇게 시작될 거고 처음에 주어지는 어떤 특정 셀이 있죠. 요게 무조건 수식셀이에요. 수식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수치가 주어지는데 얘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어진 바뀌어야 되는 값, 상환기간 연. 얘가 값을 바꿀 셀이 되는 거예요. 바꿀 셀.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사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 세 가지가 사실은 차례대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뭔가 본격적으로 딱 문제가 시작되는 곳에 뭔가의 특정 셀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게 지금은 월 상환액 이 2셀이에요. 그래서 이 2셀이 수식셀이라는 것이 되고 얘가 나중에 목표 금액인 2만원으로 다시 계산돼서 바뀌어질 거인 거예요. 그리고 2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내 목표 금액이고 상환 기간 연을 바꿔서 2만원에 도달하고 싶다죠. 그러면 이제 얘는 실제로 문제 푸실 때는 자, 실제로 얘를 문제를 풀 때는 수식셀을 찍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수식셀 이 2셀이 요거 얘를 찍고 시작할 거예요. 자, 얘를 찍어 놓고 메뉴는 데이터 탭 메뉴에 쭉 가서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목표값 찾기라는 것을 딱 띄우면 자, 요런 창이 뜨죠. 자, 여기에 딱 필기 문제도 얘는 딱 이렇게 나와요. 딱 이렇게 캡처해 놓고 이 문제를 주면서 수식셀과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에 차례대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나 반대로 다 채워서 해놓고 요거는 어떤 목표값 찾기를 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식셀에 저희가 이 창을 띄우자마자 이 2셀이 세팅되어져 있죠. 저희가 수식셀이다라고 이 2를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얘가 생성을 해줬죠. 그 다음에 찾는 값에는 내 목표 금액인 2만원이 입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찾는 값은 위에 보시면 수식셀하고 값을 바꿀 셀처럼 이런 버튼이 없죠. 요런 게 없는 찾는 값은
2만 원이라는 게 어디에 적혀져 있어도 셀을 참조할 수가 없고 무조건 찾는 값은 키보드로 직접 값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찾는 값에는 2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을 바꿀 셀에는 문제에서 아까 상한 기간 연인 B3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값을 바꿀 셀에 B3을 가서 찍어버리면 돼요. 자, 여기도 수식셀은 그냥 저희가 찍고 들어왔더니 자동으로 이 셀 해줄 때 상대 참조인데 얘는 왜 또 절대 참조냐? 요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얘가 어디에 수식이 복사되거나 하는 거 아니라서 가서 찍으면 얘는 이렇게 절대 참조로 찍혀요. 근데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요 수식셀은 그냥 달러기호 하나도 안 달라붙죠. 요거는 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채워놓고 아까 반대로 또 이렇게 딱 문제를 필기에는 캡처해서 얘는 어떤 목표값 찾기를 구하는 거냐라고 반대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수식셀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 이 셀을 찾아서 제목이 월 상환액이니까 월 상환액이 2만원 보고 2만원에 도달하고 싶은데 B3을 찾아서 갔더니 제목이 상환기간 연인 거예요. 상환기간 연이 얼마로 바뀌어야 2만원에 도달하냐? 이런 지문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필기도 딱 한 그 두 가지 종류 아니면 그냥 목표값 찾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기는 이제 이렇게 찍고 나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수식셀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제 시작하는 곳에 있는 첫 번째 나온 셀이 무조건 수식셀이라 찍어놓고 들어오면 얘는 자동 세팅. 그 다음에 찾는 값은 무조건 저희가 키보드로 목표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요거는 무조건 한 가지만 지정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무조건 한 가지 셀만 여기는 지정 가능합니다. 값을 바꿀 셀에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에요. 값을 바꿀 셀에는 무조건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만 가능해요. 그래서 B3이 이제 찍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됐으니까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제 확인을 누르면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답을 찾았습니다 라는 화면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까 요게 44,000원인가 이제 그랬죠. 44,000원이었는데 수식을 돌려보니까 2만원으로 계산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2만원에 도달을 했고 아까 이 상환기간 연이 2년이었죠. 2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뀐 거예요. 5년으로 바뀌었더니 월 상환액이 2만원에 도달이 가능하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에서는 확인을 누르면 바뀐 내용이 완벽히 적용이 돼버리고 취소 누르면 이 바뀌기 전에 원래 값으로 되돌아가요. 근데 목표값 찾기에서는 적용을 시켜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확인하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44,000원이었지만 2만원으로 변경됐고 잘 이제 도달한 거예요. 목표 금액에 잘 도달했고 이제 2년을 5년으로 바꿔야 이 기간을 바꿔야 2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앞에 한 반쯤은 건너뛰어버리고 처음에 나오는 요 셀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창이 띄워지면 2만원을 쓰고 뒤에 나온 B3을 찍어버리기만 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어떤 값을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데 뭘 바꿔야 되냐 이 순서가 사실 문맥상 얘도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도 항상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얘가 출제된 적도 없고 사실은 뭐 크게 다르게 나올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딱 보고 찍고 쓰고 찍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문제 읽고 푸는데 뭐 금방 걸리겠죠. 그래도 똑같이 10점짜리인 거야. 그래서 목표값 찾기나 통합이나 이제 데이터 표 같은 기능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작게 걸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무조건 빨리 풀고 다른 데다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절됩니다. 만약에 목표값 찾기나 뭐 이런 통합이나 데이터표 조금 쉽게 나왔다 그러면 함수나 뭐 매크로나 조건부 서식이나 필터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난이도는 항상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뭔가 어디에서 쉽게 나왔다라는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서 뭔가 더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게 나왔으면
정확히 빨리 풀고 다른 데다가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목표값 찾기가 나오면 빨리 풀고 다른 데다가 시간을 훨씬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풀리기 때문에 요거는 기출문제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뒤에 넘겨볼게요. 제가 176페이지의 기출 01시트 문제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금방 풀었던 유형이랑 뭐 무조건 얘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176페이지 기출 01시트는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까요? 자, 요 문제 똑같죠? 이제 유형 자체는 완전 똑같아서 문제를 읽어보면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길벗 계열 회사별 손익 계산표에서 계열사별 광고 비용의 합계 F7이 이제 F7이 여기가 사실 본격적인 문제죠. 사실 앞에 첫 번째 줄은 그냥 건너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요 F7이 무조건 수식셀이 됩니다. 현재는 요 F7을 보면 현재 F7이 여기 55,228원이에요. 여기에 내 목표는 5만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목표는 5만원이고 이 5만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그 바꿀 셀이 계열 C의 광고 비용인 D7셀이 되는 거예요. 다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F7셀 여기가 수식셀이 됩니다. 그래서 F7셀을 가서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제 요거를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띄우면 수식셀에는 F7 바로 찍히죠. 그리고 찾는 값에는 두 번째 나온 5만원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에는 이제 그 계열 C의 광고 비용인 D7셀이 됩니다. D7셀이 현재 13,368원이에요. 요 값이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니까 확인만 누르면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나올 거예요. 이제 목표의 답을 제대로 도달을 했다라는 것이 띄워질 테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55,000 얼마였던 게 이제 5만원으로 목표값 잘 도달을 했고 이제 13,368원에서 8,140원으로 바뀌어야 5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어본 요 두 문제가 그냥 다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목표값 찾기 기능을 푸실 때는 이제 조금 건너뛰다가 첫 번째 나온 셀 딱 찍어서 수식셀이다. 그리고 목표 금액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이렇게 세 개만 찍으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목표값 찾기까지 완료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벌써 분석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저희 이제 분석 작업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실기에서 남은 부분은 이제 기타 작업이에요. 자, 저희가 기본 작업에 요 하나는 아직 건너뛰었는데 요거는 어차피 기능이 아니라 타자 치는 거라 요거는 모의고사 풀 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셀 서식 지정하는 5문항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에는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나 텍스트 나누기 중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 작업에 함수 5문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석 작업에 저희가 배운 이제 정렬, 부분합, 여기 정렬도 추가할게요. 자, 정렬이랑 그 다음에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통합, 데이터표. 정렬 뒤에 있네요. 자, 요것 중에서 두 문항이 10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분석 작업은 사실 문제 풀어보시니까 함수하다가 요거 하니까 훨씬 수월하죠. 근데 이제 10점이나 된다는 거. 배점 자체가 많이 높아서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분석 작업까지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실기에서는 요 부분만 남아요. 자, 기타 작업만 남는데, 이제 기타 작업에는 이제 남은 게 매크로 기능,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기능이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두 문제 곱하기 이제 5점 해서 총 10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의 두 번째가 차트가 5문항이 나올 거고 2점씩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 다 10점씩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두 문제인데 하나당 5점, 차트는 5문제인데 하나당 2점. 그래서 차트가 이제 배점상으로는 조금 부담은 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타 작업도 매크로하고 차트도 사실은 어떻게 푸는지 방법만 연습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매크로는 조금 중요해요.
이 매크로라는 기능은 무조건 저희가 이 실제 이 전체 실기 시험의 시험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요. 40분. 네, 전체 실기 시험의 시간이 40분 딱 주어지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이제 풀어볼 때 이 시간 배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시간이 사실 모자라요. 40분이라는 시간이 막 함수 막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막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이 40분 안에 이제 그 합격선은 70점이 넘어야 돼요. 40분 안에 이 전체 이제 배점을 7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때 이 매크로도 당연히 사실은 저희가 함수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웬만하면 이제 그 감점이 있으면 합격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함수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함수가 40점이나 100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 감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조금 합격이랑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함수 빼고 나머지는 조금 완벽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와중에 매크로는 저희가 시간이 아까 40분밖에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이 다른 거는 이런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목표값 찾기라든지 통합 이런 거는 사실은 기능하는 방법 자체가 정확히 정해져 있고 오류가 나는 기능들도 아니에요. 근데 매크로는 잘못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하면 그거를 다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 매크로 기능 자체를 다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서 시간은 40분인데 매크로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매크로 하는데 지우고 다시 만들고 처음에 기록했던 매크로 기능 한 시간만큼 배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하실 때는 시간 이제 조금 천천히 작업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에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문제가 많긴 해요. 5문제나 나와서 조금 많은 유형을 연습해야 되기는 한데 그래도 매크로하고 차트도 함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연습만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기타 작업에 매크로 차트만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실기가 끝나게 돼요. 이제 진도는 한 번씩 다 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기능을 나가 볼 텐데